76세 박춘배 노인은 매일 새벽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주우며 살아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무시하지만 단 한 사람 편의점 알바생 지은만은 그를 진심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천억대 자산가이자 춘배건설 창립자라는 것을. 그는 일부러 가난하게 살며 사람들의 진심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성우와 마을 통장 윤미는 노인의 땅을 노리고 폭력까지 휘두르지만 노인의 손자 민재가 나타나며 상황은 역전됩니다. 돈이 아닌 마음을 본 사람에게 주어지는 진짜 유산. 과연 누가 노인의 마지막 선물을 받게 될까요?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감동적인 반전과 교훈이 담긴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이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새벽 박춘배는 골목을 걸으며 손수레를 끌고 있었다. 76세의 나이에도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고 허리는 굽었지만 걸음은 꾸준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돌렸는데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듯했다. 폐지 줍는 노인, 가난한 노인, 불쌍한 노인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따라붙었지만 아무도 그 너머를 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몰랐다. 그 낡은 손수레 안에 천억 자산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춘배건설 창립자였던 남자가 왜 이 새벽 골목을 걷고 있는지를. 춘배는 손수레를 끌며 생각에 잠겼다. 돈이 있을 때는 모두가 웃었고 고개를 숙였으며 친절했는데 그게 진짜 마음이었을까 싶어 의심이 들었다. 아니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길을 선택했다. 가난한 척하면서 세상의 가면을 벗기기로 한 것이었다. 새벽 5시 골목 끝 편의점 불빛이 보이자 춘배는 손수레를 세우고 숨을 고르며 천천히 다가갔다. 유리문 너머로 한 젊은 여자가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춘배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어 보였다. 지은이었다. 32세 편의점 알바생인 그녀의 목소리엔 진심이 묻어났다. 박 어르신 또 새벽부터예요? 추운데 감기 걸리면 어쩌시려고요? 춘배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는데 거짓이 없는 눈빛이 그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괜찮아. 나보다 추운 사람도 많지. 지은이 넌 참 착하구나.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고 그 미소는 순수했다. 어르신은 저보다 더 착하시죠? 늘 남 걱정만 하시잖아요. 춘배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과 그리움이 동시에 올라왔다. 손주 며느리감으로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고운 아이라는 확신이 섰다. 지은은 손수레 쪽으로 걸어오더니 따뜻한 음료 하나를 살짝 올려놓았다. 캔커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보였고 그 모습만으로도 춘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거 드세요. 저 오늘 알바비 받은 날이에요. 춘배는 그 캔을 바라보며 목이 메는 걸 느꼈는데 알바비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 소중한 돈으로 자신에게 커피를 사주다니 믿기지 않았다. 지은아, 이거 내가 마셔야지. 괜찮아요. 전 안에서 따뜻한 거 마셨어요. 어르신이 더 추우시잖아요. 그 말에 춘배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고 떨리는 손으로 캔을 들어 올리며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온기가 가슴까지 스며드는 걸 느꼈다. 고맙다, 지은아. 지은은 다시 환하게 웃으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고 춘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가슴이 먹먹했는데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아이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손수레를 끌며 다시 골목을 걷는데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손 안의 캔커피는 여전히 따뜻했다. 춘배는 지난 세계월을 떠올렸다.
이 골목을 걸으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대부분은 그를 피하거나 무시했고 코웃음을 치기도 했다. 하지만 지은만은 달랐다. 매일 아침 웃으며 인사했고 가끔 빵 하나를 건넸으며 비 오는 날엔 우산을 씌워주기까지 했다. 돈을 아는 사람은 많았지만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적었다. 춘배는 손수레를 세우고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는데 가죽은 해졌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아내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고 아내는 죽기 전 말했었다. 당신 이 지갑을 진심이 고운 사람에게 주세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에게요. 춘배는 지갑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여보, 이제야 찾은 것 같소. 우리가 평생 찾던 그런 사람을. 바람이 다시 불어왔지만 춘배는 지갑을 품에 넣고 손수레를 끌며 앞으로 나아갔다. 골목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의 마음속엔 작은 불빛이 켜져 있었고 그 빛은 점점 더 환해지고 있었다. 그날 새벽 세상은 몰랐다. 그 폐지 줍는 노인이 사람의 진심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한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춘배는 손수레를 끌며 골목을 벗어났는데 멀리서 지은이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드는 게 보였다. 춘배도 손을 들어 흔들었고 그 순간 확신이 섰다. 이 아이가 내 손자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걸, 이 아이가 내 마지막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새벽은 깊었고 골목은 고요했으며 춘배의 가슴은 오랜만에 따뜻했다. 그는 걸으며 생각했다. 사람의 진심은 돈으로는 보이지 않고 가난 속에서만 드러난다는 걸. 그리고 지은은 그 진심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손수레 바퀴가 삐걱거리며 골목을 지나갔고 그 소리는 새벽 공기 속에 조용히 퍼져나갔다. 그날 오후 마을 부동산 사무실엔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퍼져 있었다. 성우는 책상에 발을 올리고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는데 45세의 그는 이 동네에서 20년째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돈 냄새를 맡는데 귀신 같았다. 겉으론 친절했고 웃음이 많았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눈은 늘 돈을 찾아 움직였고 땅값과 시세 차익과 수수료가 그의 세상 전부였다. 성우는 서류를 내려놓고 담배를 입에 물려는데 사무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윤미였다. 48세 마을 통장인 그녀는 항상 웃으며 다녔고 친절한 척했지만 그 미소 뒤엔 계산이 숨어 있었다. 성호 씨, 잠깐 시간 돼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는데 윤미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토지대장이었고 성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게 뭔데요? 골목에 있는 폐지 줍는 노인 있죠? 박춘배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노인을 모를 리 없었다. 매일 새벽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남루한 노인이었고 마을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수군거리는 그 노인이었다. 그 노인이 어쨌다는 거요? 윤미는 입꼬리를 올리며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는데 그 눈빛엔 흥분이 담겨 있었다. 그 사람 이름이 박춘배라던데 저기 보세요. 이 땅 주인 이름도 박춘배예요. 성호의 눈빛이 번쩍였고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토지 소재지와 면적 그리고 소유자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박춘배. 틀림없었다. 잠깐만요, 이게 진짜예요. 구청에서 직접 뗀 거예요. 그 노인이 이 땅 주인 맞아요. 성우는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 땅이 재개발 예정 구역 한복판이라는 게 떠올랐다. 시세로만 따져도 최소 50억이었고 개발되면 100억도 넘을 판이었다. 허허, 그럼 금덩어리를 손수레에 싣고 다니는 거네. 윤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미소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가난한 척하는 부자라니 세상 참 웃겨요. 성우는 책상을 손으로 치며 크게 웃었고 그 웃음은 거칠었으며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땅 팔게만 하면 우리 둘 다 편하잖아요. 윤미는 가방에서 계약서 양식을 꺼냈는데 이미 준비해온 것이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고 역시 윤미는 계산이 빠른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접근할 건데요? 먼저 친절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불쌍한 척, 도와주는 척 하다가 땅 얘기 슬쩍 꺼내는 거죠.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는데 재가 떨어지며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래도 안 팔면요? 윤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목소리도 낮아졌다. 그럼 방법을 바꾸는 거죠. 노인네 혼자 뭘 하겠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소문 좀 퍼뜨리고 압박 좀 넣으면 되죠. 성우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는데 가슴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탐욕이었고 그 땅만 손에 넣으면 인생이 바뀔 것 같았다. 더 이상 이 좁은 사무실에서 쪼그리고 앉아있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좋아요. 일단 내가 먼저 접근해보죠. 두 사람은 음흉하게 웃었는데 창문 너머로 춘배가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허리는 굽었고 걸음은 느렸으며 석양빛이 그의 뒷모습을 비추며 쓸쓸해 보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성우와 윤미의 눈엔 그게 보이지 않았고 그들은 오직 돈만 받으며 땅값만 받고 수수료만 계산하고 있었다. 저 노인, 가족은 없나요? 성우가 물었는데 윤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혼자 사는 것 같던데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그럼 더 쉽네요. 의지할 데 없는 노인한테 친절 좀 베풀면 금방 넘어오겠죠? 윤미는 다시 입꼬리를 올렸는데 그 미소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말했고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요. 전 마을 통장이니까 복지 명목으로 찾아가 볼게요. 좋아요. 난 며칠 뒤에 우연히 만난 척하면서 땅 얘기 꺼낼게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는데 손바닥이 맞닿는 순간 그들의 눈빛엔 같은 것이 번쩍였다. 욕망이었고 그 욕망은 멈출 줄 몰랐다. 성우는 창문 밖을 바라봤는데 춘배의 모습은 이미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성우의 머릿속엔 그 땅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올랐고 50억 아니 100억이라는 숫자가 계속 맴돌았다. 박춘배 씨, 곧 뵙겠습니다. 성우는 중얼거리며 새 담배를 입에 물었는데 라이터 불꽃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사무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지만 그 침묵 속엔 탐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윤미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는데 재개발 관련 자료를 검색했고 땅값 시세를 확인하며 계약서 양식을 출력했다.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가락은 빨랐으며 정확했다. 모든 게 숫자였고 돈이었으며 이익이었다. 사람은 없었고 마음은 없었으며 그저 탐욕만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다. 창밖엔 달이 떠 있었는데 차갑고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성우와 윤미의 마음속까지 닿지 못했다. 그곳은 이미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건드리려는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를. 탐욕은 눈을 멀게 했고 그 대가는 곧 찾아올 것이었다. 다음 날 저녁 편의점 형광등 불빛이 유리창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지은은 컵라면 2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하나는 춘배를 위한 것이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춘배가 손수레를 끌고 오고 있었고 늘 그랬듯이 느린 걸음으로 허리를 굽힌 채 다가오고 있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는데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어르신, 오늘도 추우셨죠? 얼른 들어오세요. 춘배는 손수레를 세우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는데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싸자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지은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고마움이 가득했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함이 있었다. 지은아, 미안하구나. 매번 신세만 지내.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컵라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오늘은 제가 사드릴게요. 요즘 너무 추워서 따뜻한 거라도 드셔야죠. 춘배는 의자에 앉으며 머뭇거렸는데 가슴이 먹먹했다. 이 아이는 알바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자신에게 라면을 사주고 있었고 자신은 천억 자산가인데 이렇게 받기만 하고 있었다. 내가 먹으면 내가 손해보잖아. 지은은 젓가락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는데 그 미소엔 거짓이 없었다. 전 괜찮아요. 어르신이 웃으면 저도 든든해지는 걸요. 그 말에 춘배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고 젓가락을 들고 라면을 한 입 먹으니 뜨거웠지만 따뜻했다.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며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지은은 맞은편에 앉아 자신의 라면을 먹으며 물었는데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다. 어르신, 가족은 어디 계세요? 명절 때도 혼자 계시던데요. 춘배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올라왔다. 그리움이었고 아픔이었으며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였다. 다들 떠났지. 아내도 아들 내외도 세상을 떠났고 이제 남은 건 손자뿐인데 그 애도 연락이 끊겼어. 지은의 눈빛이 촉촉해졌는데 그 말 속에 담긴 외로움이 느껴졌다. 그럼 정말 외로우시겠어요. 춘배는 고개를 저었는데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다. 괜찮아. 외로움도 익숙해지면 괜찮더구나. 그리고 지은이 같은 아이가 있으니까 난 행복해. 지은은 뭉클해지며 고개를 숙였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노인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만은 따뜻했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으며 자신의 아픔은 숨기고 타인의 행복을 기뻐했다. 어르신, 라면 더 드릴까요? 아니야. 이걸로 충분해 지은아. 내 덕분에 오늘도 배부르게 먹었구나. 두 사람은 조용히 라면을 먹었는데 편의점 안은 따뜻했고 밖은 추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추위가 멈춘 것 같았다. 라면을 다 먹고 춘배는 천천히 일어섰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뭔가를 꺼냈다. 낡은 지갑이었고 가죽은 해졌으며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손때가 묻어 있었다. 지은은 그 지갑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궁금증이 일었다. 어르신, 그게 뭐예요? 춘배는 지갑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내 아내가 남긴 지갑이야.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고 춘배는 지갑을 들어 올리며 계속 말을 이었다. 아내는 돌아가기 전에 말했어. 언젠가 진심이 고운 사람에게 이걸 주라고.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에게 주라고 말이야. 지은은 숨이 멎는 것 같았는데 춘배는 천천히 지갑을 그녀 앞에 내밀며 눈을 마주쳤다. 이제야 찾은 것 같구나, 지은아. 아니에요. 전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지은은 손을 흔들며 거절했지만 춘배는 지갑을 그녀의 손에 올려놓았다. 따뜻했고 춘배의 체온이 남아 있었으며 수십 년의 사랑이 배어 있었다. 받아라, 이건 내 거야. 내가 나한테 준 진심에 대한 보답이고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야. 지은은 지갑을 두 손으로 감쌌는데 눈물이 흘러내렸고 뜨거웠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르신,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인데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날 피해갔고 무시했지만 넌 달랐어. 넌 날 사람으로 봐줬고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거야. 춘배는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는데 그 손길은 따뜻했고 아버지 같았으며 할아버지 같았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지갑을 가슴에 안았는데 낡았지만 소중했고 비싸지 않았지만 값어치가 있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이거 소중히 간직할게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춘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손수레를 끌며 골목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지은은 유리창 너머로 바라봤고 눈물이 또 흘렀다. 그날 밤 지은은 지갑을 열어봤는데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젊은 춘배와 그의 아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고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으며 사랑스러워 보였다. 지은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는데 목소리엔 존경이 담겨 있었다. 어르신 부인 분명 좋은 분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도 이렇게 좋은 분이신 거겠죠. 그녀는 지갑을 조심스럽게 닫고 서랍 깊숙이 넣었는데 가장 소중한 곳에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곳에 보관했다. 밖은 어두웠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지만 지은의 가슴속엔 따뜻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춘배는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는데 가슴이 편안했고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소. 진심이 고운 사람은 반드시 있다고 이제야 찾았소. 춘배는 눈을 감았는데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 아내가 웃고 있었다. 따뜻하게 환하게. 하지만 춘배는 몰랐다. 이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걸, 탐욕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며칠 뒤 오후 2시 마을 한복판에 햇살이 내리쏟아지고 있었다. 춘배는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걷고 있었는데 해는 중천에 떠 있었지만 바람은 차가웠다. 그의 허리는 여전히 굽었고 걸음은 느렸으며 손수레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골목에 울려 퍼졌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는데 목소리는 밝고 친절했다. 어르신! 춘배는 멈춰서서 뒤돌아봤는데 성우였다. 환한 미소를 띤 채 다가오고 있었고 그 옆엔 윤미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친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춘배는 알았다. 그 미소가 가짜라는 걸, 그 눈빛 속에 탐욕이 숨어 있다는 걸. 무슨 일이신가요? 춘배는 담담하게 물었는데 성우는 더욱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어르신, 저는 이 동네 부동산 중개하는 성우라고 합니다. 얼굴은 아시죠? 봤소. 어르신, 오늘 좋은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성우는 춘배의 손수레를 슬쩍 바라봤는데 다시 춘배의 얼굴을 보며 계산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어르신 딱 말이에요. 그거 팔면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이 나이에 손수레 끌기 힘드시잖아요. 춘배는 눈을 가늘게 떴는데 역시 그랬다. 땅이 목적이었고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안 팔 거요. 성호의 미소가 잠깐 흔들렸지만 금방 다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어르신,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재개발도 되고 땅값도 올랐는데 지금 팔면 좋은 가격에. 그 땅은 내 아내의 추억이 있는 곳이야. 춘배는 단호하게 말했는데 목소리는 작았지만 힘이 있었고 흔들림이 없었다. 돈으론 못 사. 그 순간 성호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는데 얼굴이 굳었고 윤미도 표정이 변했다.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움만 남았으며 두 사람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성호는 한 발짝 다가섰는데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르신,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안 됩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내 땅이니 내가 알아서 할 거요.
춘배는 손수레를 끌고 돌아서려 했는데 성우가 손수레를 붙잡았다. 춘배는 멈춰섰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시오. 어르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노라고 했소! 춘배의 목소리가 커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성우는 주먹을 쥐었고 얼굴이 붉어졌으며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 없었다. 이 고집불통 노인네! 성우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는데 주변 사람들이 놀라 멈춰섰다. 윤미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지만 말리지 않았고 그저 지켜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가난하면 가난답게 좀 살아! 뭘 그렇게 잘난 척이야! 성우는 손수레를 발로 찼는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손수레가 기울었다. 안에 있던 폐지들이 바닥에 쏟아졌고 춘배는 비틀거리며 균형을 잃었다. 아, 춘배는 그대로 넘어졌는데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고 따끔했으며 아팠다. 손바닥도 까졌고 피가 배어 나왔으며 손가락 사이로 흘렀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봤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고 그저 수군거렸으며 피식거렸다. 쳐다보고 지나갔는데 그 시선들이 칼처럼 춘배를 찔렀다. 쯧쯧, 저러니까 저 모양이지. 맨날 고집만 부리더니 가난하면 조용히 살지. 뭐. 사람들의 목소리가 춘배의 귀에 들렸는데 가슴이 아팠고 무릎보다 더 아팠다. 인간의 냉정함이 칼처럼 찔러왔고 세상의 차가움이 뼈속까지 스며들었다. 윤미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작게 웃었는데 그 웃음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이제 정신 좀 차리시겠지? 성우는 춘배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는데 목소리엔 경멸이 가득했다. 어르신, 다음엔 제대로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이건 경고예요. 두 사람은 돌아서서 걸어갔는데 춘배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감쌌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렀고 따끔거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씁쓸하게 웃었는데 입가에 자조적인 미소가 번졌다. 역시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얼굴을 보이는구나.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춘배는 고개를 들었다. 지은이었다. 그녀는 편의점 앞치마를 입은 채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으며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어르신, 지은은 춘배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떨렸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춘배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괜찮아. 조금 넘어졌을 뿐이야. 무릎에서 피가 나요. 병원 가셔야 해요. 지은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춘배의 무릎을 감쌌는데 손이 떨렸고 화가 났으며 슬펐다. 어떻게 저렇게 노인을 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지은아,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요. 저 사람들 너무 심해요. 지은은 성우와 윤미가 사라진 쪽을 노려봤는데 눈빛이 차가웠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춘배는 그런 지은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는데 손을 들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화내지 마라. 세상엔 저런 사람도 있는 법이고, 그게 현실이야. 하지만 괜찮아. 나보다 내가 더 속상해하는구나. 춘배는 지은의 손을 잡았는데 따뜻했고 그 온기가 가슴속까지 스며들었다. 지은아, 넌 착한 아이야.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한 거야. 지은은 눈물을 흘렸는데 고개를 숙이며 춘배의 손을 꼭 잡았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춘배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는데 이 아이가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모욕이 끝이 아니라는 걸,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날 오후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마을 입구로 들어왔다.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햇빛에 반짝이는 차체가 마을의 낡은 건물들과 대비되며 눈에 띄었다. 차는 천천히 골목을 지나갔고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익숙한 풍경을 찾고 있었다. 민재였다. 27세, 춘배의 손자이자 부모를 잃은 후 홀로 성장한 청년이었다. 그는 이제 성공한 기업가였고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젊은 나이에 부를 잃었지만 마음 한편엔 늘 빈자리가 있었다. 할아버지와의 연락이 끊긴 지 3년이었다. 민재는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는데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이 골목에서 할아버지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던 기억이 선명했다. 할아버지, 여기 계실까? 민재는 차에서 내렸는데 정장 차림의 그가 마을 골목에 서자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고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그때였다. 앞쪽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남자의 고함 소리와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였다. 민재는 걸음을 재촉했고 모퉁이를 돌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다. 춘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고 손수레는 넘어져 있었으며 폐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 앞에 성우가 서 있었는데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윤미는 뒤에서 웃음을 참고 있었다. 민재의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다. 분노였고 그 분노는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졌으며 참을 수 없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는데 성우가 놀라며 뒤돌아봤다. 윤미도 얼어붙었고 주변 사람들도 멈춰섰다. 민재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는데 주먹을 쥔 채 성우를 노려봤다. 성우는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봤는데 비싼 정장과 명품 시계를 보며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들었다. 이봐요, 상관하지 마시오. 노인네가 맨날 귀찮게 굴어서 훈계 좀 한 거예요. 민재는 한 걸음 더 다가섰는데 목소리가 낮아졌고 위협적이었다. 훈계요? 노인을 넘어뜨리는 게 훈계입니까? 성우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는데 민재의 눈빛이 너무 차갑고 날카로웠다. 당신이 누군데 이 일에 끼어드는 거요? 민재는 주먹을 움켜쥐며 말했는데 목소리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 노인, 내 할아버지다.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윤미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으며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였다. 민재는 춘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는데 손을 내밀어 할아버지를 부축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춘배는 민재를 보며 눈을 크게 떴는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야? 정말 민재야? 네,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민재는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는데 피가 흐르는 무릎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성우를 돌아봤고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당신들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성우는 말을 더듬었는데 땀이 이마에 맺혔고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이건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땅 얘기를 하다가. 땅 얘기요? 민재는 한 걸음 다가섰는데 성우는 뒤로 물러섰고 등이 벽에 닿았다. 할아버지 땅을 노린 거군요. 그래서 이렇게 폭력을 쓴 겁니까? 윤미가 끼어들었는데 목소리가 떨렸고 변명하듯 말했다.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제안을 한 건데 어르신이 거절하셔서. 좋은 제안이요. 민재는 윤미를 노려봤는데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게 좋은 제안입니까? 당신들이 한 짓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성우는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는데 얼굴이 창백했고 목소리가 작아졌다. 미안합니다. 제가 잠깐 화가 나서. 잠깐 화가 나서 노인을 넘어뜨립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성우와 윤미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을 견딜 수 없었고 얼굴이 붉어졌다.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우리 할아버지께.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고개를 숙였고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춘배는 아무 말 없이 성우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엔 실망이 담겨 있었고 슬픔이 묻어났다. 민재는 춘배를 부축하며 말했는데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할아버지, 차에 타세요. 병원 가야 해요. 춘배는 고개를 저었는데 약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민재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요. 상처 치료 받으셔야죠. 민재는 할아버지를 차로 안내했는데 뒤돌아서며 성우와 윤미를 마지막으로 한번 노려봤다. 다시는 우리 할아버지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세요. 다음엔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성우와 윤미는 대답하지 못했는데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꽂혔다. 쯧쯧. 저러니까 노인 괴롭히지. 부자 손자 있는 줄 알았으면 저랬을까. 돈만 밝히더니 이제 망신당했네. 성우와 윤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제자리에 얼어붙었는데 얼굴은 붉어졌고 가슴은 두근거렸다. 민재는 할아버지를 차에 태웠는데 지은도 함께 타려 했고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다. 차가 출발하자 성우는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렸는데 벽에 기대며 숨을 몰아쉬었고 윤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우리 큰일 났어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는데 그저 멍하니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고 온몸이 떨렸다. 그들은 몰랐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진짜 대가는 이제부터라는 걸. 병원 침대에 하얀 시트가 깔려 있었고 춘배는 그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무릎에 붕대가 감겨 있었는데 의사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했지만 민재의 가슴은 여전히 무겁고 답답했다. 지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춘배의 손을 잡고 있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으며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민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주먹을 쥔 채 이를 악물고 있었고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할아버지, 왜 저희를 떠나서 이런 생활을 하신 겁니까? 민재는 돌아서며 물었는데 목소리가 떨렸고 울먹임이 섞여 있었다. 연락도 끊고 혼자 그렇게 사시면서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춘배는 천천히 눈을 뜨고 민재를 바라봤는데 약하게 웃으며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했다. 민재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고 지은은 자리를 비켜주며 조용히 물러섰다. 민재야, 화내지 마라. 할아버지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유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힘들게 사신 겁니까? 춘배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는데 그 한숨 속엔 수많은 세월이 담겨 있었고 말하지 못한 슬픔이 묻어났다. 사람의 진심은 돈으로는 안 보여. 내가 춘배건설 회장이었을 때 사람들은 날 보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봤어. 웃는 얼굴 뒤에 욕심이 있었고 친절한 말 속에 계산이 숨어 있었지.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는데 할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고 아팠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일부러 가난한 척 하신 겁니까? 그래, 가난한 척하면 사람들의 진짜 얼굴이 보이더구나. 돈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가난하니까 피하고, 쓸모없으니까 외면했어. 그게 세상이었어.
춘배는 지은을 바라봤는데 그 눈빛엔 따뜻함이 담겼고 감사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어. 지은이는 내가 가난해도 웃어줬고 아무것도 없어도 따뜻하게 대해줬지. 진심이었어. 지은은 고개를 숙였는데 눈물이 또 흘러내렸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춘배는 지은의 손을 잡았는데 떨리는 손으로 꽉 쥐었고 온기를 전했다. 민재야, 이 아이가 그 가짜 세상 속에서도 진짜 마음을 줬다. 돈을 보지 않고 사람을 받고 계산하지 않고 베풀었어. 민재는 지은을 바라봤는데 지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고 있었다. 민재야, 이런 사람을 내 옆에 두거라. 이런 사람이 진짜 보물이야. 민재는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는데 목이 메었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춘배는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는데 민재는 서랍을 열었고 봉투 하나를 꺼냈다. 오래된 갈색 봉투였는데 무거웠고 안에 서류가 들어있는 게 느껴졌다. 그게 뭔데요? 유언장이야. 내가 미리 써놓은 거지. 민재는 봉투를 들고 떨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두려웠다. 할아버지, 왜 이런 걸? 민재야, 난 이제 늙었어. 언제 떠날지 모르고 그 전에 정리하고 싶었어. 춘배는 민재의 손을 잡았는데 힘을 주며 눈을 마주쳤다. 내 재산은 다 내게 갈 거야.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지은이를 도와줘라. 이 아이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줘. 그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야. 지은은 깜짝 놀라며 손을 흔들었는데 목소리가 떨렸고 당황스러웠다. 아, 아니에요. 어르신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춘배는 미소 지었는데 그 미소는 평화로웠고 만족스러워 보였다. 알아. 지은아, 내가 바라지 않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법이야.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는데 춘배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지은아, 내가 준 따뜻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아니? 넌 내게 희망을 줬어.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걸 보여줬어. 민재는 봉투를 열었는데 안에 유언장과 함께 또 다른 서류가 있었다. 지은 앞으로 된 증여 계약서였고 상당한 금액이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 이건 내가 평생 모은 돈의 일부야. 지은이가 받아야 할 몫이지. 지은은 손을 휘저으며 거절했는데 목소리가 커졌고 절박했다. 안 돼요. 어르신 저는 정말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어르신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춘배는 눈을 감았는데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베개에 떨어졌다. 지은아, 그 말이 할아버지가 원하신 진심이야. 내가 돈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증명이야. 민재는 지은을 바라봤는데 그녀는 울고 있었고 춘배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재는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했다. 진심은 이런 거였고 순수함은 이런 거였으며 사람다움은 이런 거였다. 지은 씨, 민재가 조용히 불렀는데 지은은 고개를 들었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보였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지만 민재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가 지은 씨를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제 알겠어요. 춘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는데 그 미소는 평온했고 만족스러웠다. 고맙다, 민재야. 이제 할아버지는 마음 놓고 쉴 수 있을 것 같구나. 민재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는데 지은도 다시 춘배의 다른 손을 잡았고 세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는데
붉은 빛이 병실을 물들였고 따뜻했다. 춘배는 눈을 감았는데 입가에 미소가 머물렀고 평화로워 보였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소. 진심은 반드시 빛을 발한다고 이제야 증명했소. 며칠 후 부동산 사무실 문이 열렸다. 성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불안에 떨며 지내고 있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민재가 들어왔다. 정장 차림이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다. 성호는 벌떡 일어섰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이 떨렸다. 어서 오십시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는데 천천히 다가와 책상 앞 의자에 앉았고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성호는 서서 어색하게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굳어 있었고 어색했다. 앉으시죠. 민재가 말했는데 목소리는 낮았고 명령조였다. 성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는데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성호 씨, 당신이 탐내던 딱 말이죠. 민재는 서류 가방을 열었는데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성호는 그 서류를 내려다봤는데 토지 등기부등본이었고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어 있었다. 지금부턴 제 회사 명의입니다. 춘베테크라는 이름으로 등기했죠. 성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는데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게 무슨...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증여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됐고, 이제 그 땅은 당신이 절대 손댈 수 없는 곳이 됐죠. 민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는데 이번엔 고소장이었다. 참, 불법 거래 시도 건으로 신고도 했어요. 노인 협박, 폭행 미수, 사기 시도로 경찰에 고발장 제출했습니다. 성호는 의자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는데 다시 주저앉으며 손으로 책상을 짚었다. 잠깐만요.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오해요? 민재는 냉정하게 웃었는데 그 웃음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고 차가웠다. 우리 할아버지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게 오해입니까? 목격자도 여럿 있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성호는 손을 비비며 애원했는데 목소리가 떨렸고 절박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는데 표정은 변하지 않았고 눈빛은 차가웠다. 취하는 없습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죠.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는데 윤미가 들어왔다. 그녀는 민재를 보자 얼어붙었고 발걸음을 멈췄으며 뒤로 물러서려 했다. 윤미 씨, 마침 잘 오셨네요. 민재는 일어서서 윤미를 바라봤는데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윤미 씨, 통장으로서 노인 학대 방관한 거 알고 계시죠? 윤미는 고개를 저었는데 손을 흔들며 부인했다. 저는 방관한 게 아니라 방관하셨죠? 성호 씨가 우리 할아버지를 폭행할 때 옆에서 웃으며 보고 계셨잖아요. 목격자 진술도 있습니다. 민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윤미에게 던졌는데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고 윤미는 그것을 내려다봤다. 마을협의회에 이미 전달했습니다. 통장 자격 박탈 건으로 회의가 열릴 거예요. 그리고 구청에도 보고했으니까 조사받으실 겁니다. 윤미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울기 시작했다. 제발요. 저도 가족이 있어요. 이러면 저는 끝나요. 민재는 차갑게 내려다봤는데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고 기계적이었다. 우리 할아버지도 가족이 있었어요. 저라는 손자가 있었고 평생 쌓아온 명예가 있었죠. 그런데 당신들은 그걸 짓밟았어요. 성호도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는데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으로 보상하겠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는데 가방을 집어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사람을 돈으로만 받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민재는 문 앞에서 멈춰 섰는데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할아버지는 춘배건설 창립자셨습니다. 1000억대 자산가시고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의 최대 지분 보유자셨죠. 성우와 윤미는 얼어붙었는데 그 말의 의미가 천천히 스며들었고 충격으로 다가왔다. 당신들이 무시하고 폭행한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이제 아시겠죠? 금덩어리를 차버린 겁니다. 민재는 문을 열고 나갔는데 발걸음은 단호했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사무실엔 성우와 윤미만 남았는데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성우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는데 온몸이 떨렸고 후회가 밀려왔다. 망했어. 우리 완전히 망했어. 윤미는 울면서 바닥에 서류를 주었는데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욕심을 부렸을까? 두 사람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는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저지른 일은 지울 수 없었다. 창밖으로 민재가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는데 차는 천천히 출발했고 사무실 앞을 지나갔다. 성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을 쳤는데 분노와 후회가 뒤섞였고 자신에게 화가 났다. 탐욕. 그게 우릴 망친 거야. 윤미는 벽에 기대며 고개를 떨어뜨렸는데 눈물이 계속 흘렀고 멈추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곧 소문을 들었는데 성우와 윤미가 부자 노인을 폭행했다는 이야기가 퍼졌고 손가락질이 시작됐다. 부동산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비웃었고 마을 통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성우는 며칠 뒤 사무실 문을 닫았는데 더 이상 손님이 오지 않았고 신용은 바닥에 떨어졌다. 윤미는 통장직에서 물러났는데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집안에만 틀어박혔다. 탐욕은 그들을 높은 곳으로 올려놓는 듯 했지만 결국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들은 뼈저리게 깨달았다. 사람을 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걸, 진심을 무시하면 대가를 치른다는 걸.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며칠 뒤 작은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다. 춘배의 영정사진이 제단 위에 놓여 있었는데 사진 속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 검은 리본이 액자를 감싸고 있었으며 국화꽃 향기가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지은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모으고 있었고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고 있었다. 어르신, 정말 가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는데 영정 사진 속 춘배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아무 대답이 없었다. 민재는 검은 양복을 입고 옆에 서 있었는데 눈가가 붉었고 주먹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였는데 병원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고 고통 없이 가셨다고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민재의 가슴은 여전히 아팠고 후회가 밀려왔으며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는데 몇몇 마을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고 갔지만 대부분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다. 성우와 윤미는 오지 않았는데 올 용기도 없었고 얼굴을 마주할 염치도 없었다. 지은은 눈물을 닦았는데 손수건이 이미 젖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민재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지은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지은 씨, 할아버지께서 이걸 남기셨어요. 민재는 품에서 봉투를 꺼냈는데 낡은 갈색 봉투였고 지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는데 무거웠고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유언이에요. 직접 읽어보세요. 지은은 봉투를 열었는데 안에서 편지와 서류가 나왔다. 편지는 손으로 쓴 것이었고 춘배의 필체가 휘갈겨져 있었는데 떨리는 글씨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지은아,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나고 없겠지. 미안하구나.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가서. 하지만 너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남긴다. 지은은 눈물이 흘러 글씨가 흐려지는데 눈을 닦으며 계속 읽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은 사람의 진심을 알아본 자에게 준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본 사람, 계산하지 않고 베푼 사람. 그게 바로 너야, 지은아. 지은은 손이 떨렸는데 편지를 계속 읽을 수 없을 만큼 눈물이 쏟아졌다. 너는 내게 음료 하나, 라면 하나를 주었지만 그게 내겐 세상 전부였어. 내 따뜻함이 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었고 내 진심이 내게 희망을 줬어. 민재는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는데 지은이 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눈물을 참았다. 내 재산을 받는 게 부담스럽겠지만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내가 나한테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부디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리고 민재를 도와줘. 그 아이도 외롭거든.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야. 편지 끝에는 춘배의 서명이 있었는데 삐뚤빼뚤했지만 힘이 담겨 있었고 진심이 느껴졌다. 지은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는데 목 놓아 울었고 멈출 수 없었다. 어르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요. 그냥 어르신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는데요. 민재는 무릎을 꿇고 지은 옆에 앉았는데 조용히 말했다. 그게 할아버지가 원하신 진심이에요. 지은 씨가 돈을 바라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고,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지은 씨를 선택하신 거예요. 지은은 서류를 펼쳤는데 거기엔 상속 관련 문서들이 있었고 상당한 금액이 적혀 있었다. 평생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는데 지은은 손을 흔들며 거절했다. 안 돼요. 저는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이건 민재 씨 거예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는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뜻이에요. 저도 충분히 받았고, 이건 지은 씨 몫이에요. 거절하시면 할아버지께서 서운해하실 거예요. 지은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영정을 향해 절을 했는데 이마가 바닥에 닿았고 진심을 담아 절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는데 민재와 지은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는데 석양빛이 장례식장을 붉게 물들였고 따뜻했다. 민재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 하얀 풍선이었고 끈에 쪽지가 달려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부탁하셨어요. 장례식 끝나면 이걸 하늘로 날려달라고요. 지은은 쪽지를 펼쳤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고맙다. 내 손주 며느리야. 내 덕분에 행복했어. 지은은 또 눈물을 흘렸는데 웃으며 울었고 민재도 같이 웃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 풍선을 하늘로 날렸는데 풍선은 천천히 올라갔고 바람에 실려 멀어졌다. 쪽지가 흔들리며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두 사람은 조용히 바라봤는데 석양빛에 풍선이 빛났고 아름다웠다.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는데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분은 폐지를 줍던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줍고 있었던 거예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할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다. 사람을 돈으로 보지 말고 진심을 가치로 여기며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것.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걸. 풍선은 점점 작아져 갔는데
하늘 저편으로 사라졌고 구름 속으로 녹아들었다. 지은과 민재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는데 두 사람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미소도 함께 있었다. 춘배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영원히 남았고 진심의 가치는 두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날 석양은 유난히 아름다웠는데 붉은 빛이 세상을 감싸며 따뜻하게 비췄고 희망을 남겼다.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춘배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다.